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박진영입니다. 우리 증시 월요일부터 숨고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차 무역 합의문에 서명을 하긴 했지만요. 대중 관세를 완전하게 해지하진 않았다라는 게 이 투자자들의 경계감이 보였던 이유였다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안도 랠리가 하루에 그쳤다라는 게 좀 아쉽지만 우리는 또 우리대로 뾰족한 전략을 찾아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많은 이야기들 챙겨가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리고 오늘도 역시 여러분을 위한 종목 상담 3시간 동안 이어지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가입 권유 및 홍보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자, 오늘도 배트맨 1부 조금 더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투자 만사 형통으로 만들어드릴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승재 전문위원 오늘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을 위한 참여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종목 상담 3시간 동안 이루어집니다. 지금부터 전화, 문자 접수 받으니까요.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샵 4989번입니다. 이쪽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알려주시면 되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여승재 전문위원님과 이 방송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노란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여승재라고 치시고 바로 검색 결과 더보기 눌러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입장 가능하니까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어떤 이야기들 들을 수 있을지 한마디 또 소개 부탁드릴게요. 오픈 채팅방에 오시면은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정리된 내용을 오픈 채팅방에서 쭉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시장에서의 선 반영된 부분, 그리고 또 시장에서 경계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제가 이제 매일 아침에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시황이라는 것이 별것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날 자체에 위험 자산을 회피하고자 하느냐, 선호하고자 하느냐, 그럼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는 제시를 해드리죠. 예, 무료 온라인 채팅방에서 제가 뭘 사세요, 마세요,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이게 다 경험이거든요, 경험. 아,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내가 조금 보수적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되겠구나. 그런 부분들을 하루아침에 뭔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절대로. 뭔가가 하루아침에 된다는 것은 사상 누각이죠. 자, 해서 이 주식 투자에 조금 더, 좀, 뭐랄까요. 진중하게, 좀 엉덩이 무겁게 좀 수익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이라면 오픈 채팅 많이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바른 투자, 진짜 돈 버는 투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채팅방에서 알려주시니까요. 이 부분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 간단하게 짚고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하루 만에 시장이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 이후 좀 쭉쭉쭉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야말로 연말 랠리 보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조금 아쉽기는 해요. 제가 혹시 3주 전쯤 되는 것 같아요. 한 3주 전에 네. 그 중국 쪽 소식을 말씀드리면서 이 무역 협상에 대한 서명, 이런 부분들이 중국 춘절, 1월, 네, 1월쯤 뭐 좀 전망이 되어진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혹시? 네네. 네. 이게 미뤄졌어요, 1월로. 그렇죠? 지금 당장 뭔가 서명이 된 그쵸. 게 아니고 1단계 합의만 된 거지. 그쵸. 서명을 또 미뤄진 것이고요. 근데 이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좀 불확실한 것이 다시 상존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제시가 되고 있죠. 그 부분을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장전 시황에서
언급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반영된 부분은 뭐죠? 1단계 무역 합의 이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있었느냐? 시장이 조금 긴가민가 하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 1,2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된 15% 관세율, 그러니까 기부과된 관세율을 철회할 건지 축소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긴가민가 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나타났죠. 15% 관세가 이제 7.5%로 축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관세 부과에 있어서 중국 측이 얘기하는 거랑 또 미국이 얘기하는 거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은 2단계 합의 바로 넘어갈 것이다 그런 언급을 하기도 했었지만 이게 좀 쉽지 않겠다. 지금 1단계 무역 협상 이 진행 과정도 굉장히 쉽지 않았잖아요. 2단계도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에서는 지난주 금요일, 지난주 코스피 4%, 4.2% 상승한 것은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된 거예요. 일부 반영이 되었고 이제는 내년을 놓고서 어떻게 될까? 아직 방향성을 좀 단기적으로는 보이지 못하는 시장이 돼버린 거죠. 방향성을 좀 탐색하는 것도 아니고 좀 어중간한 오늘 월요일 좀 시장이 되었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이 농산물 구입 등 이런 부분들도 아직 불확실한 면이 좀 상존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미국이 또 유럽 쪽에 관세 부과하는 것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리스크 요인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늘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 발표된 부분, 지난주 금요일 날 장 마감하면서도 다음 주에 주요 국가, 미국, 중국 실물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중국의 그 산업 생산, 소매 매출, 소매 판매죠. 이 부분이 안 좋았었습니다. 지난달. 근데 이번에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결과를 보였고 굉장히 좀 양호한 결과를 좀 보였다. 그 부분이 그래도 그나마 한국 증시가 상승세를 좀 유지하는 좀 바탕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미국 나스닥 지수 선물도 장중에 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던 것이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근데 외국인 수급은 오늘 코스피 현물에서 매도를 했죠. 한 1,900억 가까이. 그런데 전기전자만 거의 매수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 316억 정도를 전기전자 업종에서 매수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지금 전기전자 업종을 대표하는 두 종목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번 주 수요일, 현지 시각 수요일에 마이크론의 또 2020년도 1분기, 2020년도 회계분기, 그 회계년도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이제 컨센서스 전망치 이 부분을 상향 조정하지 않는다면 좀 조정의 빌미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를 지금 사도 되나, 삼성전자를 사도 되나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시장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좀 파악해가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이제 그 힌트는 누가 제공을 하겠어요? 네, 제가 제공을 해드리겠죠. 그러니까 무료 채팅방 좀 많이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바로 월요일 이 자리에서 ETF 레버리지 상품을 소개시켜 드리기도 했었죠. 네, 아직 뭐 매도 신호가 발생된 것은 없지만은 시장을 좀 좋은 가격에서 매수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진행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일단 종목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종목을 대응하는지도 바로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노란 메신저 상단에 보면은 이 돋보기 모양의 검색창이 있습니다. 검색창에 배트맨 여승재라고 치시고 바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지금 함께 해주시고 더 많은 이야기들 장중에 함께 소통하면서 전략 챙겨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지금부터 종목 상담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3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지금부터 접수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문자번호 샵 4989번 역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궁금하신 점,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알려주시면 되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자, 첫 번째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요. 문자로 들어온 텔콘 RF 제약 보도록 할게요. 7632님께서 보내주셨고요. 8,500원에 매수하셨고 20% 갖고 계시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텔콘 RF 제약 빠르게 먼저 한번 받아볼게요. 네, 텔콘 RF 제약 8,500원에 20% 비중이시면 아주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다들 뭐 잘 아시는 이슈죠. 비보존. 그 이슈에 의해서 급등을 했었고 조정을 좀 받은 이후에 다시 재차 반등을 좀 모색하는 구간에 있는데요. 자, 이런 이슈에 의해서 주가에 영향을 받는 시세 흐름에서는 무엇보다도 좀 기술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진즉에 사전 정보를 입수를 해서 진즉에 미리 선취매를 해놓지 않고 이슈가 시장에 어느 정도 알려진 이후에 매수를 하는 거라면, 이게 기술적인 대응은 그 차트 그림 가격만 놓고 대응하는 건 아니에요. 심리적인 부분도 반영을 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새롭게 올라오는 뉴스를 가지고 투자자들이 사고 싶을까 팔고 싶을까, 또는 보유자들은 이 뉴스를 보면서 홀딩을 하고 싶어 할까 아니면 매도를 하고 싶어 할까, 그런 부분도 다 염두에 두고 지지저항을 파악해서 접근할 때 매도가도 미리 어느 정도 정해놓고 진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게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8,500원에 매수를 한 것이 과연 유리한 가격이었느냐를 한번 놓고 보죠. 그러면 11월에 매수를 했다고 치면 매도 타이밍을 놓치신 거고, 내려왔다가 지금 올라올 때 매수를 했다라고 치면 지금 7,000원 가격에서부터 8,500원까지 올라왔으니 10% 이상은 올라와 있는 가격 구간에서 매수를 한 거죠. 맞죠? 이게 과연 유리한 가격에서 접근을 하신 거냐, 8,500원에. 그럼 어디까지 9,000원, 9,500원, 만원까지 보고 매수를 하신 건지, 아니면 그런 기준 없이 더 올라갈 것처럼 느껴져서, 지금 못 사면 못 살 것처럼 느껴져서 매수를 하신 건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8,500원에서 매수하신 가격은 비교적 썩 바람직한 가격은 아니다. 왜? 제가 늘 명확하게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변곡점 가격은 저항이다. 저항. 그러면 21선 변곡점이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이번 조정 때문에 8,500원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8,500원을 확실히 넘어간다라는 것은 뭐예요? 종가상 위로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장중에 올라가는 거 소용없어요. 종가상 올라가 있어야지. 그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8,500원 이탈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돌파라는 것은. 그렇죠? 봐요. 12월 12일 장중 고가 8,450원. 지난주 금요일 올라갔다가 윗꼬리 달고 밀렸어요. 왜 밀렸을까요? 앞에 11월 26일 날 장대 음봉이잖아요, 이거. 시가가 15.28% 상승해가지고 종가는 마이너스 0.72%에 마감해놨으니까. 지난 11월 26일 날 매수하신 분들은 죄다 물린 거, 죄다. 전부 다. 그래 놓고 자기 매수하신 분들의 매수가까지 올라왔으니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보유자들은.
그러니까 그 2회 상충이 되는 가격이죠. 2회가 상충되는 가격. 예? 그 가격에서 이 매수 비중 20%는 좀 제가 보기엔 실수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그 이슈가 바로 뭐 소멸되거나 그럴 만한 이슈는 아닐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8,000원 아주 짧게 잡아 드릴게요.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 8,000원 종가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매수하신 가격 위로 8,500원 위로 올라갔을 시엔 또 윗골이 달고 뒤에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9,000원 가격 부근, 9,000원 가격 부근서부터는 매도 쪽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자세히 드렸습니다. 일단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알아야지만 정확한 매도가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들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많이 또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여승재라고 치시고 바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지금부터 함께 해주시고 더 많은 이야기들 장중에 실시간으로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계속해서 전화 그리고 문자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샵 4989번입니다. 이쪽으로 궁금하신 점 알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위해서 해결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많은 연락도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또 채팅방에 올라온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님께서 V원택 남겨주셨네요. 11,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11,000원이면은 여름 이후에 계속해서 좀 고생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최근에 조금 그래도 올라오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서 기대감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1,000원에 네. 매수를 하셨으면 아마 V원택이 그 무상증자 뭐 그런 부분들이 작용할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최근에도 그 무상증자 하는 종목들이 두세 종목 보이더라고요. 뭐 위지옥 스튜디오라든지. 근데 무상증자를 주식 투자 초보자분들께서 공짜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권리락이 일어나요. 그리고 주가의 본질, 시세의 본질은요. 무상증자를 한다 하더라도 유상증자를 한다 하더라도 추후에 실적 개선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상증자로 인한 착시 현상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주가 급등했다가 또 권리락 일어나는 날 다시 주가 반등 났다가 되 꼬꾸라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응을 못 하신 것 같아요. V원택 2차 전지 중대형 2차 전지 검사 장비 그쪽으로도 있고 뭐 고밀도 미세먼지 그 관련된 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시세는 안 좋죠. 지금 시세는 지금 뭐 거의 뭐 어떻게 보면 바닥 수준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11,000원에 10%. 그럼 지금 추가 매수 타이밍도 좋은 가격은 또 놓치셨어요. 추가 매수하실 엄두도 사실 안 나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기술적으로는 21선을 좀 끌고 올라가려는 상승의 변곡점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상승한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슈 그 부분에 의해서 물려 계신 분들이 많고 주가 희석도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면 10,000원과 11,000원은 저항 가격이다. 그때 이슈가 시작된 데가 여기잖아요. 여기. 올해 5월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그 가격을 깨버린데 바닥 잡지 못하고 깨버린 가격이 1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고가 11월 달에 고가 얼마예요? 장중 고가 최고가 9,940원. 10,000원 저항이에요. 제가 아무데나 선 찍찍 끄면서 지지저항 말씀드리는 전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상승한다 하더라도 9,500원 가격 부분서부터 10,000원 뭐 혹은 그 위로 올라간다 쳐도 1,500원, 11,000원 매수하신 가격 부분 일단은 정리하시는 쪽으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저는 아카데미 회원님들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어요.
2차 전지 쪽은 또 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장 마감 시황에서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V원택을 2차 전지 검사 장비 이쪽을 좀 중요하게 보고 접근을 하셨더라면 다른 종목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해 주시고 대응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 다음으로 바로 전화 연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수고하십니다. 네, 잘 추운데 오셨어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코프라, 코프라요. 예. 매수가랑 3,150원, 네. 30% 30% 비중입니다. 3,150원이요. 어유 예. 그래도 수익 중이시네요. 우리 코스닥 장이 막 흔들릴 때도 네. 그렇게 빠지도 안 하고 그러게요. 실적이 좀 제가 알기로 좋아서 그렇게 흔들림이 없지 싶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지금 월요일에 급등하고 나서 계속해서 흐름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지 뭐 어디까지 갖고 있어야 될지가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요. 그것도 궁금한데 네. 저 전문가님한테 이 회사가 실적이 참 좋고 제가 비전문가로서 계산한 퍼를 계산해 보면 적정 주가가 대충 좀 더 나와야 되지 싶은데 더 제가 우리 오를 수 전문가님한테 있는지. 어드바이스를 좀 받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 근데 바로 뭐 당장 팔 건 아니고 네네. 어느 정도가 적당한 가격인지 알겠습니다. 전문가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 들으셨죠? 바로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성재 전문가님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요. 네, HTS나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리포트 그 안에 들어있는 밸류에이션, 뭐 기업 적정 주가, 기업 내재 가치, PER, PBR 이런 부분을 제가 투자를 하면서 그렇게 중요하게 보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혹시 아세요? 네,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이제 전공이 세무회계 전공이어서 재무제표라든지 그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전문가이긴 하지만 PER이라는 것은 결산을 해야 계산이 되는 거죠. 그 기업의 단기 순이익이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고 대내적으로 리스크 요인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PER이나 이 부분이 바뀝니다. 바뀔 수 있고 PER을 놓고 적정 주가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 아버님. 불가능합니다. 같은 동종 업종에 비하면 좀 네.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운수 장비 그리고 자동차 부품 기업들을 쭉 모아놓고 비교를 할 수는 있죠. 비교를 할 수는 있는데 만도서부터 한온시스템, SL, 뭐 평화전공, 평화산업 이런 자동차 부품 기업들을 쭉 모아놓고 비교를 할 수는 있어요. 비교를 할 수는 있지만 적정 주가를 딱 얼마다라고 계산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적정 주가는 있긴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 시세가, 주가가 그 가격을 스쳐 지나가요. 스쳐 지나가서 더 올라가기도 하고 스쳐 지나가면서 더 내려가기도 해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하죠. PER 대비, PBR 대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도 하고요. 또 올라가면 또 고평가 영역입니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네. 하지만 시세가 프리미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사실 프리미엄을 더 주고 높게 볼 수도 있죠. 그 부분 뭐야? 그 기업에 대한 기업 가치를 더 향상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가 관건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코프라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고 혹시 이번 3분기 이제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시세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 3분기 그 분기 보고서 혹시 보셨어요, 아버님? 네, 맞습니다. 아, 저는 아직 이 코프라에 대해서 분기 보고서까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볼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여쭤본 건데 혹시 그 분기 보고서에 신규 사업이 추가되거나 아니면 기존 사업이 빠지는 부분이 있던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신규 사업 저 자율 주행 그 소재를 지금 막 거의 개발을 80% 이상을 했다 하더라고요. 지금 이 회사가 차량 경량 그것도 그런 부분도 있고 예, 예. 요즘 보니까 이 외국인도 기관도 상거리 매수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버님 네, 코프라가 코스닥 소형주예요. 네, 소형주고 지금 장기간 조정 추세에 있었고요. 그렇죠? 네, 2016년도서부터 2018년도 연말까지 장기적인 조정 추세에 있었고 올해 2019년도에 코스닥 지수에 대비해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에 영향을 받는 종목은 아니에요. 코스닥 소형주고.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 코스닥이 흔들리는데도 얘는 영향을 안 받는다. 얘가 좋아서 영향을 안 받는다. 그렇게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시장과는 무관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너무 이제 긍정적으로만 보시면 나중에 어떤 리스크가 발생됐을 때 제가 혹시라도 리스크 관리를 못 하실까 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항상 투자는 중립적인 자세로 냉정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지난주 상승세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고요. 3분기 이후 4분기 실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분기 보고서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증권가에서 코프라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한국 IR 협의회에서 12월 12일 날 새로 기술적 분석 보고서를 낸 게 있네요. 17장짜리. 요것도 제가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읽어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그 차량 경량화는 계속 같이 갈 겁니다. 친환경차니까. 친환경차는 차량 경량화 같이 물고 가는 산업이거든요. 그럼 전방 산업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코프라가 현대기아차를 비롯해서 다른 해외 브랜드 업체까지 납품을 할 수 있다라면 더 좋겠죠. 그 고기능성. 네, 예, 그 부분은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아니고 그만큼의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결국 지금 가격 구간이 중요한 것인데 지금 가격 구간은 7월서부터 해가지고 8월 달까지의 고점 영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3,800원 위로 한 4,200, 300원, 4,500원 가격 구간은 올해 이제 하반기 초입의 고점 가격 영역으로 들어가는 구간이에요. 그럼 들어가게 되면 지금 우리 아버님이 좋게 보고 있는 밸류에이션적인 측면 그 부분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님? 올라가게 되면. 뚫으면 좋지. 그러니까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 아버님처럼 투자자분들이 밸류를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증권가도 마찬가지고요. 어차피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줘야 되는 것인데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4분기 실적까지 확인이 되어져야 되겠지만 4분기 실적이 3분기 실적과 별반 차이가 없으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PER은 올라가게 되겠죠. 맞죠? 네, 예, 그거 감안하셔야 돼요. 그것까지 확인하시고 가격 대응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기준 가격, 우리 아버님이 홀딩하시는 기준 가격 3,500원으로 제시해 드릴게요. 네, 3,5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위쪽으로 자동차 부품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수출입 그 지표 내용, 안에 세부 내용을 봐도
자동차 부품 쪽은 수출이 양호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동사에 대한 투자 심리에 좀 긍정적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7, 8월 고점 영역에서는 이격을 벌리는 가격이기 때문에 익절하시는 가격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좀 잘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종목 하나라도 공부가 좀 제대로 되는 그런 방송 여러분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나도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 문자 주시길 바랄게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샵 49899번입니다. 이쪽으로 궁금하신 점 보내주시면 되니까 바로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번에 바로 또 전화 연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한서 바이오메드요. 한스 바이오메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예.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5,000원에 15%예요. 25,000원대요. 예, 25,000원대의 비중은 얼마나 갖고 계실까요? 15%. 15%요. 네. 알겠습니다. 25,000원에 15%로 저희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24,500원이니까 살짝 손실이시긴 한데 그래도 오늘 좀 올라오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아유, 수고 많습니다. 네. 25,300원에 15% 매수하셨어요? 예, 예, 예. 예. 그럼 최근 급등할 때 매수하셨네요? 예. 예. 급등할 때 한스바이오메드가 왜 급등을 하는지, 예, 이 가격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건지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가신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실적도 좋고, 네. 뭐, 그래서 샀습니다. 실적이 좋아서 매수하셨어요? 예. 그럼 실적이 좋으면 그 밑에 가격 조정받아서 22,000원, 21,000원일 때는 왜 매수 안 하셨어요? 그때는 그 종목을 확인도 못했고요. 그, 어느 방송에서 보니까 그걸 보니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샀습니다. 한스바이오메드를요, 우리 아버님이 기업 분석해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증권방송이나 다른 추천? 예, 방송 보고 샀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좋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실적은 보면은 그 바이오주들이 뭐 전부 적자 기업이 많은데 이건 보니 예. 배당도 주고 뭐시 약한 뭐 100억 정도는 한 1년에 벌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추천 받으신 다음에 실적 확인하신 거죠? 예, 예, 예. 저는 실적 보고 있는데요. 예, 나쁘진 않네요. 예, 나쁘진 않는데 그 가격이요, 아버님. 예. 예? 그 제약바이오 중에 실적 나오는 기업들 많지 않죠. 많지 않고 예. 한스바이오메드가 인체 조직용 피부라든지 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이미 영향을 주었던 부분이에요. 예. 처음 실적이 앞으로 개선될 거야, 좋아질 거야. 그게 지금 제시, 아주 따끈따끈하고 신선하게 제시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미 제시가 되었던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는 얘가 15,000원, 17,000원에서 저 34,000원, 35,000원 가격 부분까지 올라갔고 그 이후에 더 이상 실적이 뭐랄까요? 폭발적인 성장? 그 부분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등락도 주고 조정도 받고 등락도 주고 조정도 받고. 그러니까 한스바이오메드는 급등할 때 사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 조정받을 때 사는 거죠. 어느 정도 실적은 뒷받침이 되고 있으니까. 조정받을 때 사서 실적이 이제 4분기 실적도 좋아질 거야라고 해서 올라가면 그때는 차익 실현하고 거꾸로 하셨어요, 지금. 거꾸로 매수를. 그리고 현 가격 구간은요. 그러면 자, 올해 상반기 4월 9일 날 33,300원이 최고가예요. 33,300원 최고가 3월 달. 실적을 보시면 올해 분기 실적으로 보시면 올해 1월 1분기 22억이고 지금 2분기가 35억, 3분기가 42억이 영업이익이. 그럼 4분기는 얼마예요? 4분기는 40억이에요. 그럼 3분기 실적 발표됐죠, 아버님? 예. 3분기 실적은 이미 나온 거잖아요. 이제 4분기 실적 기다리는 거잖아요.
예. 4분기 실적 영업이익 40억이에요. 추정이 예상이. 예. 그러면 3분기보다는 떨어지잖아요. 당기순이익도 큰 차이 없고. 그럼 3분기 실적 발표할 때는 언제요? 11월 달. 11월 달에 했을 텐데 그 가격보다 3분기 실적보다 크게 좋아지는 게 없는데 가격은 위에 올라와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팔아야죠. 팔아야 되는 가격에 매수하신 거예요, 지금. 15%. 그럼 제 차 지금 반등 주고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 제 차 반등 주고 있고 25,3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25,000원 위로 26,000원 가격 부분 혹은 27,000원 가격 부분에서도 저는 매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개선 나쁘지 않지만은요. 그 가격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시장이 알고 있고 반영이 된 가격이다. 그래서 25,000원 매수하신 가격 위로 26,000원, 7,000원 가격 구간. 예, 요 가격 구간에서는 좀 매도를 좀 보시고 나중에 조정받아 내려오면 그때 다시 매수하세요. 아시겠죠? 예. 네, 좋습니다. 헬스 바이오메드 상담 받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보는 눈 키우고 조금 더 매수 매도 타이밍 잘 맞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노란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여승재라고 치시고 바로 검색 결과 더보기 눌러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또 바로 채팅방에서 올라온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즈아님께서 WI 남겨주셨네요. 1,150원에 30% 보유 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오늘 살짝 올라오기는 했는데 어떻게 될까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WI가 좀 생소한 종목이죠. 그렇죠. 좀 생소한 종목이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게 뭐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프롬30에서 사명이 변경된 종목인데요. 프롬30 하면 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 경력이 좀 되신 분들은요. WI를 제가 이제 상담 신청을 받고 내용을 좀 봤어요. 내용을 좀 봤는데 반도체 검사 장비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즈니스 썸머리가. 근데 반도체 검사 장비에서는 돈을 못 벌고 있는 것 같아요. 후공정, 필수적으로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동사가 검사 장비를 어디에다가 뭐 납품하고 뭐 그런 게 안 보여요. 썩 좋지 못하죠. 그러니까 연간 실적도 지금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다 마이너스예요. 근데 최근에 10월 달에 올라간 걸 보니까 동사가 또 제약바이오 쪽으로 뭐 진출을 한다, 뭐 이렇게 뭐 소개를 한다, 뭐 그런 언론의 보도 내용 그런 부분들이 좀 잡히고 있고, 그리고 하는 사업을 보니 반도체 검사 장비보다는 뭐 지적 재산권을 이용한 뭐 캐릭터 사업 이런 부분들에 좀 신규 쪽으로 뭔가 그러니까 검사 장비가 잘 안 되니까 다른 출구 활로를 좀 모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아직 기관의 수급을 좀 보니까는요, 기관이나 외국인은 크게 관심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크게 관심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 제가 보기엔 왜 요즘 이슈가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 아기상어인가요? 아기상어서부터 해가지고 뭐 좀 이슈가 붙는 캐릭터 산업들이 있죠. 그리고 직접 IP 이런 부분들은 글쎄요, 정해진 것은 없지만 동사의 주가에 영향을 준다면 그쪽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쪽에서. 제약바이오도 제약바이오지만 동사 주가에 영향을 받을. 근데 그게 언제 나올지는 몰라요. 언제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매수하신 가격이 1,150원이면 매수는 일단 첫 단추 잘못 끼셨죠. 조정받을 때 아무렇게나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30%예요. 이걸 왜 여기서 30%를 매수합니까? 10%씩 나눠서 3번 매수를 하셔도 되고 15%씩 두 번 나눠서 매수를 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오늘 장중 고가는 5.97% 반등을 줘도 애매하잖아요. 이거 추가 매수도 못하고. 그쵸? 제가 드릴 수 있는 제시 가격 드릴게요. 자, 9,000원 가격을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요 10,000원 가격에서 1,500원 가격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뭐 지적 IP 재산권을 이용해서 뭔가를 한다. 예? 그런 재료, 호재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 보여주면서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유입되면서 넘어간다. 그러면 홀딩이죠. 근데 그런 거 없이 넘어간다. 그럼 매도예요. 잘 확인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거래량도 중요한데요. 요 가격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20일 평균 거래량은 12만 주고요. 60일 평균 거래량은 11만 주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가격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한 40만 주 이상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동사의 유통 주식 수가 한 600만 주에서 700만 주 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유통 물량에서 40만 주 나오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거래량은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래량이에요. 그런 거 체크하시면서 넘어갈 때 확인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넘어간다면 좀 홀딩을 해서 변곡점 가격, 21선의 변곡점 가격이죠. 11,500원에서 12,000원 사이까지 보실 수가 있겠고, 그러면 한 15% 이상 수익 나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가 아니고 별다른 이유 없이 올라간다. 그러면 매수가 부분에서 일단 매도하시고 다시 보실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가 관건일 것 같네요. WI 10,000원에서 1,500원 사이가 어떻게 넘어가는지가 관건이다. 잘 넘어간다면 그래도 괜찮은 수익 날 수 있다라는 점까지 짚어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잘 대응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으로 바로 전화 연결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만도 만도 34,900원에 30% 보유하고 있습니다. 34,900원에 30% 보유 중이세요. 만도 또 우리 전문위원님의 엄청 주력 종목인데 그 와중에 또 수익을 내고 계시네요. 이제 정말 잘하시는 종목이니까 바로 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34,900원에 30%요. 네. 매수 잘 하셨는데 네. 비중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예. 예. 가격은 뭐 양호하게 잘 하셨어요. 저도 35,000원 이하로 배트맨 수급 작전 타임 이 시간에서 이 35,000원 가격 요 11월 중순서부터 12월 초까지 계속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아니,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네. 못 보셨다 하더라도 지금 35,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신 건 잘하신 거예요. 네. 잘 하셨는데 비중이 30% 비중은 조금 많아요. 예. 해서 지금 만도 제가 내년에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만도 가벼운 종목 아니에요. 무거운 종목이에요. 아시죠? 네. 예. 그리고 ADAS 그리고 제가 보는 쪽은 중국을 좋게 보지 않아요. 혹시 중국을 좋게 보세요? 투자 포인트로? 아니요, 미주 쪽에 뭐 자율주행 이런 쪽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중국 쪽 좋지 못하고요. 네. 미주, 북미 쪽도 뭐 그냥 거기는 쏘쏘예요. 그냥 하는 만큼 하고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쪽은 인도예요. 인도. 예. 인도 쪽에서 계속 아직은 좀 미약하지만 계속 실적이 조금씩 증가되는 것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시장 점유율 확대, 만도에 그게 가장 중요해요. 주가에 있어서. 매 분기 중간중간 체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만도에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네. 그래서 제가 관리를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뭘 보셔야 되는지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지금 4만 원 가격을 넘어가기를 좀 힘들어하고 있어요. 네. 그죠? 네. 그래서 37,000원 위로 38,000원, 39,000원 가격에서는 한 조금 10% 정도는 챙기세요. 수익을. 네. 네. 챙기시고 조정받으면 다시 밑에서 조금 다시 매수하시고. 그래서 비중 30%는 내년 1분기까지 좀 천천히 분할 매수하면서 챙기는 비중이거든요.
지금 당장 30% 비중 가지고 가는 건 아니에요. 이제 담으셨으니까 대응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37,000원 위로 38,000원 가격 부분에서는 차익을 조금 챙기시고 또 조정받아서 내려오면 분명히 유럽 쪽 트럼프 대통령이 뭐 관세 부과 한 해 만에 이런 것 때문에 영향 받을 겁니다. 그러면 또 주가 조정 좀 받을 수 있고 하지만 조정 시에는 또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30%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 좀 답답해서 지루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어떤 말씀 드리고 싶어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지금은 그냥 보유 홀딩. 아시겠죠? 예. 예, 내년 상반기 이후까지 보유 홀딩입니다. 네. 네. 네, 잘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워낙에 만도는 잘 봐주시니까요. 일단은 괜찮은 종목 홀딩 전략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빠르게 문자 상담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628님께서 젠백스 남겨주셨네요. 33,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 최근에 호재가 있어서 많이 올랐다가 지금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33,000원이면 지금 매수가랑 종가랑 크게 다르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익사이팅하게 움직였죠, 젠백스가. 그렇죠. 예. 치매 치료제였던 제가 것 오픈 같아요. 채팅방에서도 젠백스 이슈에 대해서 짚어드린 바 있어요. 그리고 당일날, 이게 12월 5일 당일날 장중에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주 익사이팅하게 움직였고, 또 젠백스 지오, 뭐 이런 종목도 덩달아서 같이 막 급등하는 시세, 이런 부분들을 보였는데요. 동사에 대한 그 침해, 예, 요 부분은 또 국내 기관을 대상으로 또 뭐 IR 한다고 그러는 것 같죠? 예,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줄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성공해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치매 치료에는 성공한 사례가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꼭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 부분은. 예. 성공하면은 굉장한 거죠. 굉장한 겁니다. 근데 기술적으로는 어쨌든 동사에 대한 이슈가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12월 5일 날 시작됐죠? 12월 5일 날 시작된 거예요. 자, 이 종가 얼마예요? 31,550원. 11월 11일 장중 저가 31,650원. 자, 여기 얼마나 종가가? 31,550원. 12월 12일 장중 저가 30,050원. 13일 장중 저가 31,950원. 오늘 장중 저가 31,600원. 요 종가에서 계속 아래 꼬리 달고 있죠? 그쵸? 네. 매수하신 가격이 33,000원이에요. 33,000원. 요 가격 구간이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입니다. 종가상 12월 5일에 31,550원을 밀어버리면, 밑으로 이탈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실이 10% 이상 발생이 되죠. 비중 30%예요. 비중 30%의 손실이 10% 이상 발생되면 복구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꼭 대응하셔야 되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 자, 12월 10일 시가 37,000원, 9일 종가 38,350원, 요 갭자리까지는 기대해 보실 수 있겠지만 요 가격 부분에서는 좀 차익을 좀 챙기시는 쪽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젠백스 역시 대응 전략 자세하게 알려드렸으니까요. 이 가격 전략 잘 체크하시고 그때그때 잘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양한 종목 이야기 계속해 주셨는데요. 이런 종목 이야기 오픈 채팅방에서 또 해 주십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입장하시고 장 전부터 장 마감한 이후까지 시황 이야기 많이 챙겨가시고 그리고 종목 이야기까지 특징주 이야기까지 같이 알아가시면은 많은 도움 되실 테니까 지금 함께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노란 메신저 상단에 보시면 검색창이 있습니다. 이 검색창에다가 배트맨 여승제라고 치시고 바로 검색 결과 더보기 눌러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이쪽으로 바로 들어오시고 많은 이야기들 바로 챙겨가시고 소통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 시간 관계상 상담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10분 있다가 다시 또 우리 여승제 전문위원님 나와서 상담 도와주시니까 저희 2부도 채널 고정하시고 꼭 함께 해주시고요. 2부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시는 여승제 전문위원님의 수급 관심주까지 공개가 되니까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